이집트는 고대 피라미드다운 휴양지나 일강의 나라입니다. 관광객들은 바클라바를 맛보고 보트를 탑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빵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얇은 무발효 빵아이쉬 발라디는 모든 식사의 기본입니다. 평균적인 이집트인은 많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랍어로 아이쉬는 생명을 뜻합니다. 빵 없이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모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빵 생산을 보조해왔습니다. 수백만 시민에게 매일 빵 5개를 거의 공짜로 줍니다. 단 5피아스터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빵집에는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따뜻한 빵은 모든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스튜를 떠먹고 팔라펠을 싸고 그냥 길거리에서 먹기도 합니다. 과거 빵 가격을 올리려다 1970년대 대규모 빵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이 문제에 손대기를 두려워합니다. 카이로 택시 기사들은 모두 말할 겁니다. 이집트에서 빵 없이는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없다고요. 이집트 카이로의 쓰레기 마을 만시아트 나세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콥트 기독교 공동체인 자발린이 삽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 자기 마을로 가져옵니다. 모든 쓰레기 봉투를 직접 분해하여 최대 80%를 재활용합니다. 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캐는 금속 조각으로 만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돼지 사료가 됩니다. 시가 대형 국제 기업으로 이들을 대체하려 했지만 거리는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늘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옛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발린이 어떤 기업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장미향이 나지 않지만이 가난한 지역이 이 천만 대도시의 환경을 책임집니다. 서부 이집트 사막에 와디 엘 히탄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고래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모래 속에 약 4천만 년 된 고대 고래 화석 수백 구가 놓여 있습니다. 일부 화석에는 작은 뒷다리가 여전히 보입니다. 이는 고래가 물속 생활로 완전히 진화하기 전의 과도기 형태입니다. 과거 이곳은 얕은 석호와 해안 식물이 있는 따뜻한 테티스해가 넘실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크기의 척추뼈와 거대한 갈비뼈가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야외 진화박물관입니다. 육상동물이 어떻게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에서 수백만 년 전 사라진 고대 바다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투탕카멘의 가슴 장식에는 밝은 노란색의 스카라브 풍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메랄드나 호박이 아닌 희귀한 사막 유리입니다. 약 2,900만 년 전운석이 현대 리비아 사막에 충돌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충격파는 3,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석영 모래를 녹였습니다. 황금색 유리 같은 물질 조각들이 사막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돌의 진정한 기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태양빛 때문에 신들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파라오의 장신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통치자의 보물 속에는 문자 그대로 외계의 부적이 있었습니다. 우주 충돌로 탄생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2019년에야 이 유리의 운석 기원을 확인했습니다. 운석 충돌 시에만 형성되는 특별한 광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의 모카탐 언덕 기슭 오래된 묘지들 사이에 죽은 자들의 도시 라아 불리는 특이한 동네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평범한 가족들이 삽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묘지에 방을 덧붙였고 어떤 이들은 영묘 안뜰을 주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명이 사는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난민과 이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지 못해 빈 무덤을 차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점 작업장 작은 모스크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당국은 새 도로 건설로 주민들을 점진적으로 이주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이미 3대째 이어지는 집입니다. 오래된 묘비들 사이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완전히 초현실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묘비 사이에서 축구를 합니다. 고대 석조아치 위에는 빨래가 널려있고 영묘들 사이에는 전선과 위성 안테나가 놓여 있습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 한복판에서 정부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월 28일 자정 무렵 현지 시각 새벽 1시 30분경 주요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전국 네트워크 접근을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휴대폰 통화와 문자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조직되던 시위 조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 나라가 5일간 인터넷에서 사라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집트 네트워크의 약 93%가 접속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USB 드라이브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대신 올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2월 초 통신이 복구되었을 때의
사건은 현대 디지털 삶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으로 한 나라 전체가 몇 분 만에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끊길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은 돈 대신 배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빵과 걸쭉하고 약한 맥주 몇 리터가 담긴 항아리를 받았죠. 고고학자들은 고대 배급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 맥주는 사막에서 중요한 열량 수분 영양 공급원이었죠. 고대 이집트 맥주는 현대 술보다 영양죽 같았습니다. 효모와 비타민이 풍부한 보리과일러브 혼합물이었죠. 이런 배급이 없었다면 더위 속 대규모 건설은 멈췄을 겁니다. 이제 역사가들은 피라미드가 고대 대규모 양조업의 부산물이라고 농담합니다. 그 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음료가 수톤의 돌덩이를 옮길 에너지를 주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의 거의 모든 지역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좁고 푸른 띠에 삽니다. 나일강 삼각주에도 거주합니다. 전체 땅의 5% 미만이 거의 1억 명을 먹여 살립니다. 나머지 95%는 마을 하나 없는 사막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이 경계는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선명한 녹색 들판이 황갈색 모래 언덕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마치 누군가 지도에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도 시철도는 물가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벗어나도 뜨거운 공허함이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동안 사람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나일강 계곡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바다 없는 거대한 해변 같은 끝없는 무인지대가 펼쳐집니다. 아스완 같은 이집트 남부 도시에는 비가 1년에 몇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겨우 몇 방울일 때도 많죠. 아이들은 폭우를 한 번도 못 본 채 자라기도 합니다. 익숙한 웅덩이요 산장 마철 개념은 이곳에 없습니다. 모든 생활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밭은 강물로 관계합니다. 하늘의 드문 구름도 수분을 주지 못하죠. 뜨거운 공기에서 빗방울이 땅에 닿기 전 증발합니다. 이런 기후 덕에 1년 내내 맑은 하늘이 일반적입니다. 비가 오면 희귀한 사건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입니다. 폭우는 거의 환상처럼 들리는 곳이죠. 매년 봄온나라는 고대 축제 샴, 엘 나심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야외 소풍의 날이죠. 콥트 기독교 부활절과 겹치지만 모든 이집트인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즐깁니다. 축제의 주요 요리는 페시크인데 아주 짜고 말린 생선입니다. 강하고 특유의 냄새가 나며 특별한 전통 방식으로 요리됩니다. 쪽파와 삶은 달걀과 함께 먹는 이 전통은 수천 년 되었습니다. 고대 파라오 시대부터 이어져 왔죠. 의사들은 매년 식중독 위험을 경고하며 검증된 판매자에게서만 페시크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가정이 여전히 풀밭 대향기로운 생선을 펼칩니다. 이집트인에게 페시크 없는 봄은 진정한 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10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놀라운 나라에 대한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